일단 그 책을 읽으면요 제안서나 PPT 작업할 때 짱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 브랜드 컬러 이거 썼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실전 디자인의 윤여경. 김승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색으로 잡았는데 네. 컬러, 빛, 예, 색. 대표님은 검은색 좋아하시더라고. 맨날 저는 입던. 원래 검정색밖에 안 입어요. 예. 저도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예, 저의 팬텀 컬러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은 다 검정색만 입어. 거리를 걸어다 보면은 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 컬러가 별로 없어.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광화문 거리나 이럴 때 겨울에 보면은 전부 다 검정색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건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 약간 우리나라는 한국은 집단주의, 집단 정서가 있잖아요. 예, 그게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뭔가 튀는 것보다 뭔가 이제 다들 이제 맞춰간다는 그런 기분 느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원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2026년도 올해 팬텀 컬러. 맞아요. 예. 예. 나는 팬텀 컬러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표님은 팬텀 컬러? 전 너무 잘 알죠. 왜 팬텀 컬러를 이렇게들 매달리는 거야? 팬텀 컬러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그 컬러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으로만 보면은 모니터가 색상마다 다 다르잖아요. 패널들도 다 다르고, 뭐 명암 조절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 컴퓨터마다 다 다르고,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 다 다르고. 내가 보는 화면은 이 색인데 저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어도 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모니터 패널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용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그 컬러칩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라면 다 공용적으로 그거를 그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팬텀 컬러예요. 기준이구나. 기준이에요. 기준이 필요하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팬텀 컬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올해의 팬텀 컬러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게 보겠네. 그렇죠. 팬텀 컬러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드는 데니까 영향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올해의 팬텀 컬러가 결정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써먹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 팬텀 컬러로 이제 좀 만들면 뭔가 트렌드해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색깔에 대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로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색 플레이를 좀 하기가 좋죠. 그래서 네. 팬텀 이 회사가 자기네가 장사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을 주고 방향을 주는 의미에서 팬텀 컬러를 선정하는구나. 맞습니다. 난 항상 이게 왜 하는지 궁금하긴 했어. 아무튼 팬텀 컬러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1999년에 이 올해의 컬러 시스템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화이트 계열이 선정된 건 처음이래. 이것도 진짜 이례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복잡하고 뭔가 정보가 과잉스럽고 막 소란스럽고 이럴 때 뭔가 차분함을 좀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이 색깔을 선정했대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화이트가 선정됐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지금 정보 지식이나 뭔가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움을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니까 뭐 선정한 게 아닐까 예, 싶어요. 근데 뭔가 과한 거는 지금 정말 지금 시대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느껴지거든요. 너무 복잡해 머리가. 예,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텀 컬러도 그런 의미에서 약간 화이트가 선정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네. 했던 방향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딱 선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선정 어떻게 보면 한 거겠죠.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 자기네가 그 어떤 방향을 주는 거네. 이 시대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컬러를 딱 주면은 사람들이 그 컬러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좋습니다. 생각되긴 합니다. 예. 근데 이 클라우드 댄서 보셨어요? 예. 저 봤는데 아까도 뭐 흰색의 다양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웜톤의 화이트 계열 색상인 것 같아요. 살짝 웜톤. 작년 컬러가 모카 브라운이었나? 예, 약간 한 5% 정도 섞인 느낌? 화이트에다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순한 흰색이 아닌 자연스러운 흰색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평온함이 가득한
고상한 흰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그냥 웜톤의 흰색 같아요. 웜톤 흰색이다. 네, 살짝 웜톤의 흰색. 저는 이제 디자인 이론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 색깔에 대해서 좀 흰색에 대한 저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은 흰색을 자기가 흰색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흰색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CMYK에서 색을 다 빼요. 일단 다 0000으로 다. 그 다음에 약간 뭐 1, 뭐 약간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색깔이 살짝 들어간 느낌? 네. 그렇게만 살짝 하는 거죠. 실제 완전한 흰색은 CMYK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인쇄를 안 하는 거죠. 인쇄를 안 하는 그 거죠. 종이 고유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노란색의 종이에다가 흰색을 인쇄하면은 그냥 노란색 종이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특수 인쇄, 우리 UV 인쇄는요, 백색이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색상 있는 종이에 백색 인쇄를 해요. 백색은 어떻게? 하얀색이요. 그냥 하얀색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색 잉크. 잉크, 페인트 같은 거를 예. 거기다가 이렇게 딱. 똑같은 그냥 뭐 CMYK 있는 것처럼 백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 백색을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색깔을 다 빼는데 이제 인쇄 단계에서는 그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백색 잉크를 쓰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가 만약에 색상이 있는 종이에다가 인쇄를 할 때는 백색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색깔을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이제 디자인을 그 상징적으로 색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흰색은 이게 빛이거든요, 결국. 컬러가 아니라 이 색깔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컬러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 공급하는 사람들은 컬러의 원래 어원은 커버, 덮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온 게 컬러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여하는 디자인에다 어떤 색을 덮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공급하는 사람들보다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 예. 그렇죠. 예,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 색을 보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색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사된 빛으로 경험을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관점이 이거를 차이점을 사람들이 딱 인식을 못해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쉽진 엄청 않은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가끔 수업할 때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달라. 컬러랑 사람들이 경험하는 색은 컬러가 아니라 빛이야. 라이트. 예. 이 말이 아예 다르다니까. 그리고 흰색도 빛은요. 흰색은 모든 색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흰색이 돼요. RGB. RGB. 예. 그게 다 모여야지 흰색이 되잖아. 예. 근데 CMYK는 모든 색을 다 빼야지만 흰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완전히 반대야. CMYK 다 색을 합치면 검은색이 되지. 그리고 빛의 세계에서는 RGB가 하나도 없을 때 검은색이 되는 거야. 네. 빛이 없을 때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니까. 이게 색이 그 어떤 여기서도 클라우드 댄스 얘기하면서 막 비움 뭐 그다음에 뭐 어떤 편안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은 참 계속 우리한테는 의문 같은 거야. 파란색은 무슨 의미냐? 노란색은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저 많이 생각해보죠. 어떻게 생각해요? 파란색은요, 제가 먹고 싶은 색이에요. 지배하고 싶은 색이에요. 지배하고 싶은 예. 색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회사 박스마스터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짙은 파란색. 예. 파란색 하면 우리가 떠오르고 싶은데 삼성이 떠오르긴 해요. 3S라고 해야 되나? 예. 삼성하고는 좀 다르지. 네, 맞아요. 그렇지만 하지만 파란색을 먹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색이다. 맞아요.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보면 어떤 거 생각나는 것처럼 그 색도 이제 파란색을 보면은 삼성이 생각나는 것처럼. 예, 저도 이제 그걸 지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색을 쓸 때 대표님처럼 자기만의 취향이나 자기만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예전에 1700년대였나? 괴테라는 사람이 색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의미를 막
분석해가지고 막 책으로 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이제 컬러리스트 뭐 이런 과정 이런 거 보면은 그 색에 대한 의미들이 이렇게 보편적 의미들을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괴테나 그런 컬러리스트나 이런 거 보면서 또 대표님의 지금 색에 대한 의미를 들으면서 나는 파란색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는 파란색을 보면 좀 우울감이 드는데 저 사람은 파란색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을 느끼네? 약간 이런 반대되는 경우도, 제가 우울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많이 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려고. 색은 온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색이 무엇이냐 그 본질적으로 잘 모르는데 색은 온도입니다. 그럼 온도가 뭐냐? 따뜻한 온도, 차갑고 따뜻한 온도. 오늘 웜톤의 흰색, 클라우드 댄서처럼. 그런데 그 따뜻하고 차가운 건 뭐냐면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 같은. 걔네의 속도입니다. 거기 있는 양성자, 뭐 전자, 뭐 거기 소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얼만큼 빨리 파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란색으로 되기도 하고 빨간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광선이죠. 네, 가시광선,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그 속도가 온도로 환원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색은 시간과 공간의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그것이 가치 기준은 온도야.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인데 어떤 형태의 특정한 형태가 없는데 어떤 의미를 머금고 있고 공간이 시간을 머금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이 듣고 보니까 색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져요. 되게 대단하죠. 예. 색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 현대미술에서도 옛날에 오르피즘이라고 해가지고 음악은 어떤 소리의 연속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좀 미술도 그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미술가들이 색상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대미술가 중에 뭐 마크 로스코나 뭐 색면 추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오르피즘의 현대미술의 후예들이야. 그러니까 색은 뭔가 되게 신비로워 항상. 저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올해 팬텀 컬러 정말 잘 선정된 것 같아요. 왜? 왜냐면요. 색은 다 뭐 컬러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색감만 잘 봐도 사실 디자이너한테 반을 먹고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색을 그냥 되게 너무 저는 좀 낮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깊이 파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근데 약간 그냥 화이트도 아니고 웜톤의 화이트잖아요. 어떤 색이든지 약간 디테일해지면 그 깊이가 같은 색이라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약간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화이트가 아니라 웜톤의 화이트라는 걸 또 생각하다 보면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도 다 그냥 똑같이 흰색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별 그게 없는데 대표님처럼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흰색의 뭐 웜톤, 쿨톤, 흰색의 층이들을 확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에스키모인들, 이글루족이라고 하죠. 그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흰색에 관련된 단어가 되게 종류가 많대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색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해요. 실제로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뭘 잘하냐? 온도를 예민하게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디자인을 대체로 좀 감각 있게 해요. 그리고 디테일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은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이뻐 보여.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디테일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디테일이 거기 좌우하잖아요. 그 한 끗이. 근데 저같이 감각이 좀 무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느끼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클라이언트 만나면은 되게 예민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뛰어나신 만나면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못 보는데 이분은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색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 어떤 색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나와요.
이 색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이.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절판됐어요. 책이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원래 좋은 책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책 제목은 제가 그 출판사 거의 절판됐고 출판사에 지원받은 것도 아니야. 마크 챙기지의 우리 눈은 왜 앞을 보고 있을까? 그 책을 보면요, 제가 그 책 보고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제가 그 책에 대한 어떤 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소름이 돋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색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괴테나 그 전에 색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만 맞고 전부 틀렸다. 거의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색은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색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틀린 거예요. 색의 의미가 있는 이유. 왜 우리는 빨간색을 더 좋아하고 파란색을 덜 좋아하는가? 이런 문제를 던지면 난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빨간색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음식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붉은색 계열이에요. 파란색 계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 다른 책에서는 우리 그 눈이 그 추상체라고 해서 그 눈의 그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약 70%가 붉은색을 인지하는 세포고요. 그 다음에 한 20%가 녹색을 인지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한 5%가 파란색을 인지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RG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붉은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냐?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 이유를 가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숲에서 붉은색 열매를 찾기 위해서다. 그런데 나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어. 그걸 계속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 마크 챙기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붉은색에 그렇게 좋아하고 붉은색에 우리가 색에 민감한 이유는 우리 몸이 붉은색이라서. 와, 저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피가 붉은색이니까. 맞아요. 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붉은색에 열정을 느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폼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피에 헤모글로빈 산소화 농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몸이 붉어져. 몸에 산소화 농도가 높아지면은 호르몬이 나와. 그게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거나 내 몸이 막 열정적으로 될 때 내 피가 더 붉어지고 내 몸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몸에 열이 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붉은색을 보면은 열이 나는 느낌이 들고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에 산소화 농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가. 우리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파래지죠. 파래지잖아요. 입술도 파래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쟤 어떻게 위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증상을 보여주는 게 그 색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의 그 정도를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 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형태나 색에 대한 예민함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디자인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색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친구들이 다 어떤 지표들을 갖고 오는데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마크 챙기지의 이 헤모글로빈 상소화 농도에 의해서 이 색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거기에 따른 호르몬 작용에 의한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분류해 놨어. 그거 보면서 제가 와, 소름 돋았다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왜 우리 눈에 빨간색은 더 많이 감지하고 녹색이 두 번째, 파란색이 제일 최소밖에 없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줘요. 그게 참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참고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엄청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색에 대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식견들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 뭐 색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저요?
아니, 좀 방금 교수님 얘기한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그 책을 읽으면요, 제안서나 PPT 작업할 때 짱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 브랜드 컬러 이거 썼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설득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역시 예.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논문 어떤 자료로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바로 설득의 어떤 바탕으로 생각하는구나. 아. 제가 이게 디테일이나 이런 감은 좀 좋은 편인데 설명을 되게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 잘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색은 위계가 없습니다. 이 형태는요, 전경과 배경이 있어서 형태를 그리면은 그 형태 안에 있는 것들은 전경이 되고 그 밖은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딱 드러나는 게 소묘적 형태예요. 근데 색은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놔도 어떤 게 전경이고 어떤 게 배경인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색은 위계관계, 하이어라키 이게 없어요. 그래서 LGBT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상징들이 무지개예요. 우리는 평등을 요구한다는 거죠. 재밌네요. 재밌죠? 예.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색을 본질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평등하다, 위계가 없다. 그냥 색은 그냥 각각의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형태는 차별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디자인의 기준을 삼고 디자인을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굉장히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색은 차별하지 않는다. 색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차별로 자꾸 만드는 거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색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자꾸 더 좋은 색, 더 덜 좋은 색 이렇게 만드는. 이번에 화이트 이 컬러가 선정됐을 때도 클라우드 댄서 이것도 아주 이슈가 많았어요, 되게. 뭐 화이트 컬러 약간 뭐 지배권에 대한 하지만 색은 차별하지 않는다. 예,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화이트 이 클라우드 댄서를 선정한 팬톤도 약간 그런 취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싸우지 말라, 비워라.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이제 좀 색깔이 없는 흰색을 정한 게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다가오네요. 자, 그러면 색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색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